자, 그래서 이 난방비 폭탄은 누가 던졌냐? 난방비 얘기해 볼까요? 오늘 선생님들 난방비 많이 관심들 있으시죠? 지난 연휴 때 밥상에, 설날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른 이슈가 바로 이 난방비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당대회 얘기라든가 이재명 수사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난방비가 밥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방비 고지서가 바로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뭐 이 난방비에 대해서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연휴가 끝나자마자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서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누굴 욕할 것이냐부터 찾잖아요. 이건 별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미 얘기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뭐 그래도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에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정부가 취약 가구 난방비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2배 정도. 근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드러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이게 117만 가구. 이게 지금 한 2배 정도 에너지 지원액을 늘렸고, 그 다음에 난방비 감면이 뭐냐면 160만 가구. 이 두 개를 합치면 280만 가구 정도 되죠? 280만? 280만, 29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가 한 2천만 가구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구 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냐 하면 전체 한 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차상위까지 해서 한 15% 정도의 가구의 지원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하나의 이슈 축입니다. 그건 얘기해 봐야 되는 문제죠, 사실. 그건 뭐 허투루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 대해서 정부 편드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26일입니다. 이게 26일 포퓰리즘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렸다.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4차례를 올려서 지금 난방비 폭탄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말부터 1년 동안 3배 가까이 급등했는데 안 올렸다. 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 끝나서야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갑자기 올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2020년 때도 좀 나눠서 올렸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게다가 조선일보의 논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추경하자 뭐 이러니까 돈을 이렇게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을 폭탄이 나오게끔 해놓은 장본인들이 반성은 안 하고 또 현금 살포냐.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의 논조는 이거예요. 너넨 진짜 뻔뻔하다. 문재인 정부 뻔뻔하다. 이따위로 해놓고 이제 현금 살포하겠다고 하냐. 저소득층을 도와주면서 현금 살포는 하지 말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 논조입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도 가스료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했다.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을 이렇게 묵살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폭탄이 날라온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난방비 폭탄 누가 던졌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이 언론들이 얘기한 거는 뭐 다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문재인 정부가 난방비를 제때 올렸다 하면 이번에 난방비 폭탄이 없었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난방비는 작년에 엄청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난방비 폭탄은 어차피 예견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린 거는 그거대로 잘못이고 그것 때문에 폭탄이 좀 더 커진 것도 맞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폭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국힘 주장이 대체로 거짓이다. 라고 반론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이거 보세요. 이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막 우리 서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
난방비를 더 안 올렸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 가격은 엄청 올라가는데 그걸 다 반영 안 한 정도는 윤석열 정부가 더하다. 입니다. 이거 보세요. LNG 가격이 가장 크게 폭등한 시점이 윤석열 정부이고 난방비 폭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폭등했는데 이렇게 폭등한 거는 작년 얘기고 뭐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 올린 것도 윤석열 정부다.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보세요. 이게 지금 저 방송을 보시면 연합뉴스 TV, 채널 A 이런 데는 그냥 뉴트럴 합니다. 근데 이런데 MBC, JTBC 이런 데는 지금 갑자기 전선을 난방비 폭등이 왜 문정권 탓이냐, 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지금 팩트체크라는 말까지 썼어요. 팩트체크 해보니 국민의힘이 팩트도 틀렸다. 난방비 폭탄은 전 정부 탓이라는 것은 다 뻥이다라고 지금 JTBC하고 MBC가 편을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한겨레 신문 볼까요? 한겨레 신문은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쌓아뒀다. 그러니 너도 똑같다.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주장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왼쪽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죠.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좀 있으면 내려갈 텐데 가격이.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야,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제 가격만큼 반영 안 한 게 문제라면 윤석열 정부는 더해. 작년에 난방비 폭등할 때 윤석열 정부도 그만큼은 안 올렸어. 라고 하면서 미수금이 쌓인 게 거의 반반 되거든요. 미수금이라는 게 사원값만큼 국내에서 못 받아서 국내 가격을 싸게 해서 미수금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 미수금이 문재인 정부 때도 한 5조 쌓였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한 5조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왜 자꾸 전 정권 탓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주장을 보시면 지금 서로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일단 안 올려도 되는데 예요. 안 올려도 된다는 주장은 뭐냐면 가격을 국제가격 우리가 사와야 되니까 가스는 거의 다 원료비입니다. 근데 가스를 국제시장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 돈만큼을 국내에서 안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값을 안 올리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그거 중간에 버퍼가 있는 거죠. 버퍼가 첫 번째 미수금. 미수금을 해서 국내 지역 난방공사한테는 돈을 조금밖에 안 받는 미수금을 버퍼로 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전처럼 가스공사도 채권을 찍어서 빚을 늘릴 수 있죠. 회사채 발행 한도를. 회사채를 찍어서 이제 빚을 내면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쿠션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냐? 미수금이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회사채를 한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한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이것을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빚을 내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고 미수금도 한계에 도달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격을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올리냐? 그냥 안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차피 상충이 될 텐데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랑 달리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보시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린 것만큼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안 올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올랐죠. 이게 뭐냐면 LNG, 액화 천연가스 수입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전쟁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 빨강 선이 우리 국내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때 갑자기 올렸다. 이게 조선일보 얘기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조선일보고, 이 사람들 얘기는, 한겨레 신문 얘기는, 야,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올릴 때 가만히 있었던 건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지난해에 뭐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까? 인플레잖아요. 인플레가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인플레가 너무너무 심해서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이때하고 이때는 굉장히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잘못한 건 지금 저는 언론이 굉장히 잘못 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값을 안 올려서 미수금하고 난방공사 빚을 늘려놓은 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LNG는 거의 다 80%가 장기 계약을 합니다. 장기 계약.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제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 그때그때 현물 시장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한 80% 정도가 장기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등락이 심하니까 장기 계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저 가격이 저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장기 계약을 늘려야죠. 그렇잖아요. 저렇게 그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는 장기 계약을 많이 해놔야지 국가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안 보죠. 그 상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업으로 하는 게 이제 산자부 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장기 계약 가격인데, 이렇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가 최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됐으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장기 계약을 많이 해놓으면 국가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뭐가 문제였냐면, 탄소 제로 한다고 LNG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계약 자체를 늘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장기 계약 LNG 물량 줄였다라고 저 비판이 들어오니까 산자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실토가 나오는 거죠. 가스공사가 체결한 장기 계약 건수와 물량은 19년에서 22년 쭉 같았다.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한 근 10년의 최하 가격이 됐으면, 이때 장기 계약을 늘렸으면 지금 우리가 난방비負担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때 이 상황을 잘 활용했으면.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공무원들이 이러지 못하도록 눈치를 계속 준 거죠. 뭐 탄소 제로라고. 아니, 탄소 제로는 좋은데 탄소 제로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때는 장기 계약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이 이후에 보시면 아까 이 그림 보세요. 이때가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할 일을 안 하고, 이 이후에 지금 가격 올라간 걸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단기 계약으로 사오는 물량은 높은 값 주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내 그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장기 계약이 많이 돼 있었으면 지금 이 충격이 훨씬 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20년 이때.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탄소 제로 한다고,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전긴 저모량으로 하고, LNG 사오는 계약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폭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나와서 이 얘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 여기 내가 어떤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한겨레 신문도 뭐 전문가들 얘기, 뭐 오마이뉴스도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정말 전문가처럼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제가 봤더니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모르고 하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LNG라는 것은 그 액화에서 가져오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무슨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렸고 어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LNG거든요. LNG 가격은 또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장기 가격하고 현물 가격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죠. 설 연휴 때 예상보다 너무너무 여론이 나빠졌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책임 공방이 벌어져서 정부도 갑자기 취약계층 지원을 2배로 늘리고 뭐 감면율도 늘렸다. 그런데 지금 뭐 각자 자기 편 들어줄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누가 잘했느니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잘했는지를 막 서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진짜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하고 여쭤보고 지금 책임을 보니 아 참 허파에 바람 들어가 갖고 그때 장기 계약을 저렇게 늘리지 않은 게 제일 큰 잘못이네 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왜 윤석열 정부도 국제 가격만큼 안 늘린 건 똑같지 않냐? 그러나 상황이 너무 다르다. 지금 인플레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라도 왜 올렸냐라는 비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도대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미수금도 더 늘릴 수 없고 더 사오려면 그리고 이미 그 채권 한도도 법을 바꿀 정도로 한도에 도달했고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운신의 폭이 지금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책임이 어디냐 그러면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그럼 계속 이 얘기 하고 있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올해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시겠어요? 지금 미수금 눈덩이처럼 쌓여 있는 거 이게 좀 해소가 돼야지 더 사올 수가 있는데 이걸 올해 전액 해소하려면 요금을 3배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전액 회수까지는 안 해도 되죠. 지금 이만큼은 안 해도 되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까 독일 할매께서도 3배 이상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독일 난방비도. 근데 독일 난방비는 그렇게 올랐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걱정했던 것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때보다 더 춥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12월 달 고지서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근데 1월 고지서 아직 남았죠? 또 2월 달에 얼마나 추울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중앙일보 칼럼에서 쓴 이분 얘기가 저는 참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우리가 대응이 늦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게 맞습니다. 대응이 늦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씨 얘기는 예상했던 일인데 정부가 남탓만 한다. 이 중에 일부는 맞지만 이 중에 일부는 맞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정 전에도 저는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동안 탄소 제로 한다고 너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었다. 그게 당장 내일 가능한 것도 아닌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문제다. 근데 현재로서 이분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중산층 부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위 15% 정도, 민주당은 거의 전 국민, 80% 내지 거의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자는 거거든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게 지금 이슈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겨울을 지금 우리 여름에 전기 모질한다 그러는데 에어컨 빵빵 뗀 거랑 똑같이 이런 겨울이 예상됐다고 하면 겨울에 내복 사세요라는 그 얘기를 정부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분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된다면 그러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머리에 모자 쓰고
집에서 플리스 입고 있고 이불 두 겹으로 깔고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자, 이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집에서 난방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걸 예상하고 따뜻하게 있어야 된다. 따뜻하게 있다는 얘기는 내복 갖춰 입고 잘 때 머리 모자 쓰고 이분이 지금 본인이 대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모질한 사람 모자 쓰고 이러고 자야 된다. 이고 그다음에 중산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중산층의 충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슈라서 얘기할 만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9월 26일에 했던 라이브 방송이에요. 아침에 먼데모닝. 제가 이날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에너지 값이 비싸지면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 휘발유도 늘었고 전기 소비량도 줄지 않았다. 이래서 지금 수출 그 무역 적자에다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가 이날 뭐라 그랬냐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내복 입읍시다. 올해는 내복 없이 안 됩니다. 난방비 엄청 나올 거예요. 라고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9월 26일 날. 넉 달 전에.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막 올해 난방비 엄청 나올 테니 제발 아파트 안에서 난닝구 입고 다니고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정부도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앞으로도 겨울이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1월 달 난방비 폭탄 또 한 번 올 거고 아무리 요금을 뭐 동결한다고 해도 지금 1월이 추웠으니까 난방비 폭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난방비 폭탄을 누가 던졌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던진 거죠. 지금 전쟁 때문에 이 난리가 친 거고,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잘했으면, 다시 말하면 난방비를 뭐 얼마나 올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당시에 장기 계약을 확 늘려놨으면, 지금 이런 그 폭탄은 훨씬 줄었을 겁니다. 고민이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탈원전 한다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갖고, 전기세 제대로 안 한 것도 문제고, 지금 탄소제로 한다고 지금 이 장기 계약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난방비도 그때그때 좀 올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인플레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놓고 떠난 거죠. 일종의 먹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올해 더 올라야 됩니다. 올해 더 올라야 될 것이 확실하고 그러니 이번 겨울 내년 겨울 다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미리미리 국민들한테 계속 메가폰 들고 저 내복 입으셔야 됩니다. 올겨울에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을 좀 모자랐다는 아쉬움이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은 문제는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산층들 어떡할 거냐. 지금 중산층들한테도 이거 다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만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 위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일수록 집이 안 좋아요. 단열재도 나쁘고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데 돈을 좀 써야 된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다. 특히 그 LNG는 유럽이 러시아하고 전쟁 끝난다고 해도 유럽 같은 경우에 그 가스관을 통해서 싸게 받던 게 다시 돌아올 거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관을 통해서 굉장히 싸게 받던 것이 전쟁 나면서 이렇게 그 가스관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액화시켜서 배에다 실어서 가져오는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 것은 유럽 때문이거든요. 유럽이 막 저 LNG를 그냥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확보하고 받기 때문에 작년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거고 지금 거기서는 조금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예전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니 올겨울, 남은 겨울, 그다음에 내년 겨울 모두 다 우리 따뜻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폭탄은 누가 던졌냐라는 논쟁을 오래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렁찬 침묵 선생님, 털모자 쓰시고 파카 입고 출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저 근데 내복 입었습니다. 저 발열 내복 입었습니다. 발열 내복이 요즘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아시죠? 발열 내복 입으면 옷을 좀 얇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제시카 배 선생님, 금모으기 운동처럼 잘 설명하고 미리 힘을 합쳤더라면 이 충격이 덜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아쉬워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저 잡담이긴 한데, 제가 96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고, 그다음에 2010년에 미국에 안식년을 갔거든요. 근데 그 2010년에, 그러니까 13년 전에 안식년을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동네 집을 거의 다 갖고 계신 부동산 재벌이죠. 부동산 재벌, 그러니까 집을 세놓고 있는 할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부인은 또 좀 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집에 이제 마루에 앉아서, 응접실에 앉아서 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집이 너무 추워요. 그 동네 그 셋집을 거의 다 갖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그 부동산 재벌인데도, 집도 좋죠. 천장도 높고. 근데 그 집 사모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세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쪽 부자들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안을 춥게 해놓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원래 아까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 영화 보면 스크루지 영감도 보면 꼭 모자 쓰고 자잖아요. 머리에 열이 나가서. 추우니까. 그러니까 집안 온도를 그렇게 높게 안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아파트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파트 온도도 실내 온도를 굉장히 높게 유지하면서 그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낮게 유지돼 왔던 거죠. 에너지 가격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저 전쟁 끝나고도 우리 LNG 가격이 예전처럼 낮아지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에너지를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그 주택부터 개량하는 것도 이제 나라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비싸졌기 때문에.